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보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산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재무상태표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요. 자산, 차변, 부채, 대변, 그리고 자본도 대변이죠. 근데 이제 이 자산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크게. 그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랑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이랑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이랑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뉩니다. 요거는 저희 약속을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요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뭐 이해할 게 없죠. 그죠?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냥.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본은 이번 강좌에서 회계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건데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이랑 자본조정이랑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랑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게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을 크게 지금 하나하나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다 저희가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거 이제 나무를 보면서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자, 먼저 이 자산은 저번 시간이죠. 공부를 했습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자산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전적 가치,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랑 나뉜다 그랬죠? 유동이랑 비유동 자산으로 나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유동 그랬잖아요. 비유동 자산은 유동이 아니라는 말이죠. 비유동, 그쵸? 그래서 이 유동이란 말이 뭐냐면 유동성, 즉 이건 들어보셨죠? 자산이 얼마만큼 현금화가 가능성이 빠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은 그럼 현금화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고 나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동자산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이라고 하는데 12월 30일이겠죠 보통은. 자, 이때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거를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응용할 수 있겠네요. 비유동자산은 뭐예요? 유동자산이 아닌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 위에서 똑같은데 보고기간 종료일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있어요? 그럼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게 비유동자산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산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현금화가 1년 이내에 되느냐 아니면 밑에처럼 1년 이후에 되느냐로 나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나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유동자산은 당자산이랑 재고자산으로 있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봤듯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공부할 것은 이 당좌자산 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당좌자산을 공부하는 건데 오늘 다 공부 못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공부를 해요. 다 다음 시간까지. 그런데 자, 이 당좌자산은 또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뉘고요. 단기 투자자산으로 나뉘고 매출 채권으로 나뉘고 또 기타 채권으로 나뉘어요. 자,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자산에서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좌자산이 또 이 네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 단기 투자자산, 세 번째 매출채권, 네 번째 이제 기타 채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4개를 다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1번만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당좌자산의 정의 보겠습니다. 당좌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자산에 속하는데, 자, 일단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되는 게 당좌자산이에요. 판매 과정이 아닌 겁니다. 아까 지금 앞에 보시면 유동자산이 당좌자산이랑 재고자산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누는 과정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좌자산입니다. 그리고 판매 과정을 거치면 그럼 재고자산이겠죠. 둘 다의 공통점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해할 게 없어요. 다 공부를 하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게 당좌자산이다 라는 게 정의고요. 종류는요, 아까 봤듯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기타 채권으로 나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 공부할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첫 번째로 현금이 있고요. 요구불 예금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강의만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 원래 회계가 또 좀 재밌는 과목이긴 한데 오늘은 사실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저희가 공부하는 거니까 암기할 것들은 반드시 다 암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을 보도록 할게요. 현금은 또 통화랑 통화 대형 증권으로 나뉘어요. 그럼 통화는 저희가 이제 맨날 지갑에 들고 다니는 지폐나 동전을 말합니다. 이건 따로 설명드릴 게 없죠. 근데 이 통화 대형 증권도 현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통화 대형 증권이 첫째로 은행 발행 자격 수표가 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뭐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찍혀 있죠. 보통 이제 저희가 설 때 이제 세배를 하면 많이 주시는 분들은 이 수표를 주시기도 하죠. 그죠? 그게 보통 대부분 보면 자기합 수표예요. 그죠? 그것도 현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바로 가져가서 다른 데서 물건 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도 현금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은행이 발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있어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이것도 수표인데요. 이건 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이나 일반인이 발행을 하는 게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고 해요. 둘 다 공통점은 수표죠. 수표인데 발행 기간이 다르죠.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고 당좌 수표는 은행이 아닌 그냥 일반 기업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으로 타인이 발행한다 해서 이렇게 제가 그린 거고, 자, 송금안이랑 우편한 증서가 있어요. 송금안이랑 우편한 증서는 잘 많이 나오지는 실무에서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송금안은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전보를 보내면 그거를 가져가면 돈을 줬대요. 그런 게 송금안입니다. 요즘은 거의 없죠. 어쨌든 근데 회계책에 나와 있어요. 우편한 증서도 우체국이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요런 것도 요건 사실 단순 암기하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송금안이랑 우편한 증서도 현금이랑 똑같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 사채, 이자표입니다. 이건 이제 지급기일이 도래해서 공채, 사채는 이제 국채일 수도 있고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표가 있습니다. 떼서 갖다 주면 바로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표는 이것도 통화 대형 증권으로서 현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당금을 이미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화 대형 증권으로 해서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죠. 우표나 수입인지나 엽서나 차용 증서나 선일자 수표나 이런 것들은 이런 현금이 아니에요. 특히 수입인지나 선일자 수표 잘 나옵니다.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오른쪽은 현금이 아니에요. 수입인지는 이제 뭐 관공서나 이런 데 신고를 할 때 붙이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수입인지는 전혀 현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즉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부터 맨 밑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까지 요거를 통화 대형 증권이라고 한다. 근데 요 자기합 수표랑 요 당좌 수표는 지금 눈도장 찍고 가셔야 돼요. 좀 오늘 나중에 심화로 공부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지금 당좌 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을 본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게 요구불 예금이죠. 그죠? 이 요구불 예금은 두 개입니다. 보통 예금이랑 이제 당좌 예금이 있는데요. 보통 예금은 이제 저희가 하나씩 통장 갖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보통 예금,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당좌 예금은요. 자,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수표 발행을 위해서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 약정을 맺고 예금 입금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인출 가능한 예금이에요. 즉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넣어놔야 이제 우리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발행을 할 때 당좌 예금에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눈 도장 찍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가서 심화로 공부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구불 예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예금이랑 당좌 예금이 있는데, 보통 예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적인 통장인 것이고, 당좌 예금은 수표 발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지금 현금이랑 요구불 예금을 공부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을 볼게요.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 아닌데 현금 같은 자산이 자기합 수표랑 당좌 수표 공부할 게 있다고. 자, 이 두 개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발행은요, 일단 은행이 합니다.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다 하는 거예요. 은행이 자기 은행 이름을 찍어서 발행을 합니다. 이게 자기합 수표고요. 타인 발행 수표는 그렇죠. 다른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면
타인이 발행을 하는 것이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자, 이제 발행 기간이 다른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거래를 보면서 요게 어떻게 이제 분계가 되는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자기합 수표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취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1,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뭐 상품을 팔든 뭐 제품을 팔든 해서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 상대방이 자기합 수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합 수표를 받았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발행했다. 그럼 그런 우리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걸 분계 처리해 볼게요. 자, 매출 1,000원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디예요? 차변이랑 대변 중에서. 일단 뭐죠? 이게 수익이죠. 수익이면 수익이 증가했어요. 그럼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래서 먼저 대변에 매출 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합 수표 요거는 뭐였어요? 앞에서 봤잖아요.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서 현금에 들어갔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산이 플러스면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현금 1,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합 수표를 받았지만 분계할 때는 이게 자기합 수표가 아까 현금에서 통화 대용 증권이었죠. 그럼 그거는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계를 할 때는 현금으로 써야 돼요. 그죠? 이해 가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지금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이 우리은행이 발행한 자기합 수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제 다른 걸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하려고 그거를 그 자기합 수표를 지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은 차변이랑 대변 중에서 어디가 플러스예요? 차변이 플러스죠. 그죠? 비용 1,000원 이렇게 먼저 일단 차변에 분계를 하고요. 자기합 수표를 지출을 했어요. 자기합 수표는 저희한테 자산이죠. 자산이 지금 나갔어요. 그럼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자산이 나갔으면 마이너스니까. 그쵸, 대변이죠. 그래서 현금 1,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합 수표를 줬지만 요거는 현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기합 수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결국에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볼게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제 수취를 했어요. 똑같이 왼쪽이랑 똑같은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제 매출 1,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출 발행을 했는데 이 상대방한테 원래 현금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상대방이 발행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준 거예요. 그죠? 볼게요. 그럼 일단 매출 1,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건 수익이죠. 수익이면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일단 매출에 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아까 어디 있었어요? 현금에 있었죠.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이어서 현금 1,000원 차변 이렇게 써야 돼요. 자산이 플러스니까 차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현금 1,000원, 매출 1,000원 이렇게 분계했는데 지금 왼쪽이랑 보면 뭐예요? 똑같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급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000원이. 그런데 타인 발행, 즉 우리가 발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발행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출했어요. 그 상대방한테. 그럼 일단 비용은 뭐예요? 플러스죠. 비용이 플러스면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비용 1,000원 이렇게 차변을 쓰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자산이었잖아요. 그쵸? 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그쵸? 대변에 현금 1,000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엔 왼쪽이랑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하면요. 자,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는 만약에 받았어. 그럼 현금이고요. 그거를 지출할 때 썼어요. 그럼 그것도 현금이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발행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걸 내가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현금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 쓸 때 지출을 했어요. 그것도 현금입니다. 결국엔 이거는 현금이에요. 그럼 요 두 개 있잖아요. 요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 일단 타인이 발행한 거예요. 타인이 발행했는데 왼쪽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것만을 자기합 수표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은 타인이 발행했지만 이제 은행 외에 다른 타인이 발행을 한 거를 당좌 수표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 이해 가세요? 그죠? 요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타인이 발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우리 기업이 이제 수표를 발행할 때 분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비교를 같이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는 우리 기업이 발행한 게 아니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어떻게 분계 처리한 건지 공부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발행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자, 당좌 수표 발행을 하는데 발행을 하려면요. 일단 은행이랑 이렇게 개설 보증금에 넣어야 되는 계약을 하고 그 은행에 당좌 개설 보증금이란 걸 넣어야 돼요. 이게 바로 투자 자산인데 자, 투자 자산 지금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범위는 아니죠.
자, 아까 봤을 때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 어디 있었어요? 비유동자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당좌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먼저 일단 전체 다 보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그게 어떻게 지금 수표가 발행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좌개설 보증금은 투자자산이에요. 그 당좌자산, 지금 저희가 공부한 당좌자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수표를 발행을 하려면요, 그 은행이랑 주거래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은행이랑 계약을 맺고요, 그 은행에 보증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보증금을 넣죠. 그거 왜 넣어요? 만약에 월세를 우리가 못 내면 그 임대인, 즉 그 주인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잖아요. 차감을 하고 돌려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수표를 발행하려면 일단 보증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너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증금입니다. 그 투자자산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자산인데, 자, 이제 당좌 개설금, 보증금, 그리고 현금 7천을 지급했어요. 이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려고 은행에 이제 당좌 개설 보증금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일단 투자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산입니다. 자산이 플러스면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써요. 그래, 특정한 겁니다. 예금과 현금인데 특정하죠. 이건 수표를 발행하려는 특정한 목적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현금과 예금 7천원 써요. 그리고 현금 7천원이 나갔네요. 그죠? 그럼 현금 7천원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나갔어요. 그럼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그쵸? 그럼 현금 7천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당좌 자산은 아니에요, 범위가. 그죠? 투자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투자 자산인데 지금 이 수표 발행하는 지금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당좌 개설 보증금을 이제 은행에 넣었으니까 우리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우리 이름으로. 제가 박세준인데 박세준 기업으로 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세준을 찍어서. 자, 그럼 발행을 하는데, 자, 이제 발행을 하려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죠? 그 지불 수단으로 저희가 지금 수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상품 1,000원을 샀어요. 그리고 네, 박세준 수표를 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상품 1,000원이 발생했으니까 상품 1,000원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 상품은 뭐예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플러스면 차변이에요. 그죠? 상품 1,000원 분개하고요. 자, 이제 내가 지금 내 박세준 수표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그러면 아까는 앞에서 봤지만 자기합 수표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나 그건 이 만약에 지불로 했다면 뭐가 됐어요? 계정 과목이? 그쵸? 현금 1,000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불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발행하는 수표는요, 현금이 아니고요, 자산인데 당좌 예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당좌 예금 지금 기억나세요? 요렇게 분개해야 됩니다. 당좌 예금 어디 있었어요? 저희 지금 앞에서 공부했는데 처음이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요구불 예금이 있는데, 요구불 예금 중에서 보통 예금이랑 당좌 예금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뭐라 그랬어요? 수표 발행을 위해서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예금 입금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인출 가능한 예금이라 그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당좌 예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우린 수표를 지금 발행했으니까. 이해 가세요? 앞이랑 연결이 되죠. 그쵸? 오늘은 조금 외울 게 많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외울 게 당연히 많은 거예요. 공부. 그래서 회계가 처음에 어려운 거죠. 어렵지 않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잘 처음부터 참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초과했어요. 초과는 초과 발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품 5,000원짜리를 사왔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좌 예금 지금 봤잖아요. 당좌 예금에 그 돈을 넣어놔야 그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좌 예금이 3,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해버렸어. 5,000원을. 자, 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상품 5,000원짜리가 지금 들어왔죠. 우리한테. 우리가 사왔잖아요. 그죠? 그럼 상품은 뭐예요? 자산이죠. 그죠? 자산이 플러스면 어디예요? 그죠? 차변이죠. 차변에 이렇게 상품 분개한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지금 5,000원짜리 사왔는데 우린 3,000원밖에 없어요. 예금액에. 그죠? 그럼 일단 자산이 빠지니까 당좌 예금 3,000원은 빠지겠죠. 전체. 그죠? 그럼 2,000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00원은 이거는 은행에서 일단 빌려줍니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발행을 하는데, 즉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돈이 없더라도 긁더라도 돈이 나갑니다. 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금액이 써져요.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당좌차월이라는 얘기예요. 당좌차월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표를 발행했어요. 근데 예금액이 우리는 지금 3,000원밖에 안 넣어놨는데 그 상품 5,000원짜리를 사오면서 수표 5,000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당좌 예금액이 얼마 있었어요?
3,000원밖에 없죠. 그럼 2,000원 사실 발행을 못하죠. 그런데 발행을 했어요.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2,000원을 꺼주고 일단 발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좌 차월, 즉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좌 수표 발행하면서 지금 공부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 박세준 수표를 발행할 때, 그죠? 그럴 때 지금 처리하는 거고, 앞에 지금 바로 앞에서 봤던 거는 자기합 수표나 타인 발행 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걸 지불서원을 쓸 때, 그쵸? 그때는 현금입니다. 지금은 당좌예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당좌 차월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죠? 헷갈립니다. 처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래서 이 현금이랑 요금을 예금 중에서 중요한 거 봤고요. 자, 요거는 사실 뭐 쉬운 겁니다. 근데 요거까지 다 보고 갈게요. 자, 현금이 있어요. 다른 주제입니다. 자, 현금이 있는데 실제 현금이랑 장부상 현금이랑 다를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을 수 있고요. 요게 대부분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 실제 현금이 장부상 기록해 놓은 장부상 현금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쵸? 요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현금은 지금 보니까 7,000원 있어요. 근데 장부상이 8,000원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장부상이 지금 1,000원이 더 많은 거죠. 아니면 반대로 실제 현금은 8,000원 있어요. 수중에 8,000원 있는데 장부상 지금 기록한 걸 보니까 7,000원밖에 없어요. 그쵸? 요 두 개를 나눠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무조건 우리는 요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우리는 무조건 장부상 현금은 실제 현금을 맞춰야 돼요. 그죠? 실제 현금이니까 요걸 맞춰야 돼. 장부는 지금 기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실제로 맞춰야 됩니다. 요거를 일단 화살표를 딱 박아 놓으시고, 자, 이제 기중에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걸 볼 거예요. 이 기중이란 말은 결산 전이란 얘기예요. 결산은 12월 30일에 저 결산하는 거라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 전에 1월 1일부터 전체 기간, 즉 그 당해 연도에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중에 자, 이렇게 현금 일단 1,000원을 빼야겠죠. 우리는 지금 실제 현금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현금이 지금 자산이니까 자산의 마이너스면 어디예요? 대변으로 써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현금을 지금 1,000원을 대변에 지금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자, 그럼 차변에 써야겠죠. 어떻게 쓰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원인을 모르는데 지금 실제 현금이랑 장부상 현금이 다른 때 지금 어떻게 분계 처리하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인을 알았다면 현금 1,000원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 현금 1,000원 나간 게 상품 1,000원인 상품을 사려고 했어요. 그럼 차변에서 상품 1,000원으로 이렇게 분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원인이. 도대체 실제 현금은 7,000원인데 장부상의 현금은 8,000원이야. 근데 왜 그게 지금 부족한지 모르겠어. 지금 그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기중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기말까지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현금 과부족을 없애요. 현금 과부족을 없애려면 지금 반대 계정으로 가야겠죠. 차변에 있는 걸 없애려면 대변으로 분계 처리를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없애고요. 그거를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해요. 손실인 손실인데 모르는 손실을 잡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잡손실 1,000원으로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비용 플러스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기말에 이런 분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기말까지 갔을 때까지 지금 이 원인을 모른 거죠.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1,000원이 적은 게 원인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만약에 원인을 알았으면, 그쵸? 그 계정대로 분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잡손실을 딱 마지막에 기말에 처리하는 건 끝까지, 기말 끝까지 갔는데 이 실제 현금이랑 장부상 현금이 달랐다. 그러면 잡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은 그럼 반대겠네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장부상의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럼 기중에 그 알았어요. 보니까 원인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장부상 현금은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 수중에는 8,000원이 있어요. 그럼 기분 좋죠. 그럼 일단 현금 1,000원을 올려줘야겠죠, 분계를. 그래서 장부상을 실제 현금이랑 맞춰줘야겠죠. 현금 1,000원이 지금 플러스 해야 되니까 자산이 플러스면 차변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반대 계정은 마찬가지로 현금 과부족이를 일단 쓰는 거예요. 왜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그죠? 현금 과부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원래는 현금이 1,000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매출이 발생한 거였네? 그러면 매출로 썼으면 됐겠죠, 대변에. 그런데 지금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기중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만약에 이게 원인이 밝혀졌으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그 원인이 되는 그 계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 기말까지 몰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때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빼요. 대변에 있던 거를 빼려면 차변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모르는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잡이익 1,000원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실제 현금이
왼쪽부터 볼게요. 장부상보다 작았어요. 근데 그 원인을 끝까지 몰랐어요. 그러면 잡손실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오른쪽처럼 실제 현금이 장부상보다 많았어요. 근데 그게 기말될 때까지 원인이 불분명해요. 규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잡이익으로 해서 수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잠깐만 나타나는 그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분기한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